오늘 미리 인스타그램 신청 폼을 통해서 제가 받았잖아요. 사연자분들이랑 먼저 전화통화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연 제가 읽고 같이 댓글로 우리 궁금한 거 같이 물어보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첫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닉네임은 이름님이에요. 1년간 사내 연애를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아주 고양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남한테는 관심도 없고 시크한 사람. 꼬시는데도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약간 고지식하고 무심한 사람이 나를 만나면서 뭔가 변해가는 모습이 좋았고 행복했어요. 헤어지고 나서도 정말 많이 생각이 나서 울면서 붙잡았습니다. 전혀 잡힐 사람은 아니었지만 관계를 정말 단칼에 끊어냈어요. 저는 잊을 일만 남았죠. 근데 미련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진짜 사랑했으니까. 이기적이지만 잊을만 하면 안부를 묻곤 했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 대답은 전부 부정적이었지만요. 저는 제 마음 하나 컨트롤 못하는 제가 한심해서 제발 차단해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한테 제발 내가 계속 연락을 하니까 나를 차단해달라고까지 하셨대요. 날 차단해줘. 그 연락마저 잘못된 걸 알지만 뭔가 이렇게 해서라도 안 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사내연애 특성상 헤어지고서도 마주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쩌면 연애하던 시절보다도 많이 자주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헤어진 지 2년이 넘어갈 무렵 제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미련이 남은 상태에서 차가운 그 사람을 마주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마주치니까 더 미련이 남아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다 그 사람이 먼저 퇴사를 하고 저는 어딘가 모르게 홀가분해졌습니다. 이래서 사내연애는 위험하구나, 다시는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주말 동안 놀러가서 올린 스토리에 본 사람 목록에 전 여자친구가 떡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본 팔로잉 목록에 다규님이 계시더라고요. 여자친구분 팔로잉 목록에 제가 있었대요. 좀 웃기기도 했어요. 전 여친이 팔로우하고 있는 과한 레즈 다규님 마침 고민 상담 해주신다길래 보내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별 뜻 없었겠죠? 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본 게 약간 티가 나길 바랬던 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진짜로 감추고 몰래 볼 거였으면 말하신 것처럼 차단을 하거나 뭔가 흔적을 안 남기지 않았을까요? 되게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몇 번을 붙잡고 해봤는데도 잡히지도 않고 너 살아라, 난 나 살 거다 이러고. 뭔가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맨날 마주치셨다 했잖아요. 사내연애 할 때. 그리고 사내연애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전 여자친구분을 계속 만났었잖아요. 우연이라도 회사에서. 그쵸. 어쩔 수 없이 매일 만나고 대화도 하고. 그니까. 근데 떨어지니까 뭔가 더 궁금해진 거지. 원래는 눈에 보였으니까 스토리를 볼 만큼 뭔가 그러지 않았는데 헤어지고 이제 몸도 떨어지니까 얘 잘 사나? 약간 뒤늦게 후폭풍 오신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후폭풍 헤어진 1년을 사귀고 헤어진 지 2년이나 됐는데. 그건 그렇긴 해.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만약에 다시 연락 오시면 사귀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 진짜? 왜냐면 정말 사랑하긴 했는데 워낙 헤어진 동안 좀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그리고 후폭풍이 왔어도 그 사람이 다시 만나고 싶은 타이밍인 거지 나한테 그게 좋은 타이밍인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만나실 생각도 없다고 하니까 굳이 흔들리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냥 그 다규님이 진짜 팔로우 목록에 있어가지고. 이걸 보고 만약에 연락이 와도 안 받아주신다? 그거 보고 연락 오면 따지지 않을까? 너 지금 내 사연 보냈니? 아니 궁금하니까 물어보는데 따지지 말자. 우리 이걸로 싸우면 안 돼요. 더 좋은 분 만나시는 걸로 우리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겠다고요? 일단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닉네임은 이현님이 보내주셨어요. 1살 차이 나는 언니랑 술을 마셨습니다. 마시고 제가 좀 취했거든요. 그 언니가 절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언니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해서 계속 마셔서 많이 취했는데요. 제가 너무 졸려서 소파에서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자고 깼는데 언니가 제 얼굴 앞에, 그러니까 자다가 소파에서 딱 깬 거야. 깼는데 언니 얼굴이 이 앞에 있었대.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언니가 나 너 좋아하는 거 알잖아 하고 언니가
키가를 했습니다. 키스를 했대요. 갑자기 눈 앞에 딱 떠가지고 있는데 키스를 했대. 그리고 다음날 제가 언니 저희 사귀는 거죠? 그랬더니 언니가 뭐라 했을까요? 언니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언니가 뭐라 했냐면 전날에 나 너 좋아하는 거 알잖아 이렇게 해놓고 다음날 물어봤더니 아니 나 남자 좋아해 라고 말해서 저는 멘탈이 털려서 아직도 답장 못하는 중이에요. 어떡하죠? 라고 하셨습니다. 어떡하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 약간 사실 화나는 포인트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나는 너무 솔직히 말하면은 놀랬을 것 같아. 왜냐면 눈 떴는데 갑자기 사람 얼굴이 여기 있으면은 너무 놀랬을 것 같지 않아요? 최악의 대답이라고.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닌가.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술 취해가지고 잘못하신 거 아니야? 아니면 사연자분이 약간 남자라고 순간 생각했나? 남자 좋아하는데 왜 여자한테 키스를 해? 약간 보통 이런 경우 약간 중고등학생 때 만약에 내가 진짜 궁금했어 여자랑 키스하는 게 그랬으면은 이런 거 중고등학교 때 떼고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자랑 키스하면 어떤 느낌일까? 약간 이런 거는 약간 옛날에 다 하고 떼고 왔어야 돼. 지금 성인이잖아. 막상 키가를 했어. 진짜 만약에 좋아해서 그때는. 근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여자랑 사귀는 거 쉽지 않겠. 뭔가 그냥 술게임이었다고 약간 애둘러 넘어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한 거일지. 혹시 언니랑 이 이후에 관계는 끝나셨어요?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사연을 보낸 계기가 있는데 진짜요? 뭔데요? 그 언니가 다시 연락을 줬어요. 언제? 최근에? 그 며칠 전에요. 진짜요? 뭐라고 오셨어요? 갑자기 절 좋아한다고 연락이 와서 갑자기 좋아한대요, 다시? 네, 그 언니분은 혹시 여자를 만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은 남자만 만나보시는 분인지 그거는 그건 잘 모르나? 모르겠는데 남자만 만난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좋아했던 게 맞는 거지. 근데 막상 이 언니 말처럼 안 만나보셨으니까 그거에 겁이 나가지고 다음날 나 남자 좋아하잖아 라고 잘못 말하신 건가? 근데 대답이 너무 잘못됐어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쵸? 대답이 다른 멘트면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는데 뭐라 보내셨어요? 저는 여자친구가 있고 지금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래서 언니를 네, 이거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 진짜요?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가 있고 나는 그때 언니가 남자를 좋아한다 해서 저는 언니를 싫어한다 라고 말했는데 그 언니가 근데 나는 너를 좋아하는 것 같고 내가 동성애자인 걸 처음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현님을 상대로 내가 처음 인지를 했다.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연락이 왔으니까 혼란스러우셨겠네요. 맞죠? 네. 나 지금 완전 F 같아. 근데 어쩔 수 없, 이미 이현님 여자친구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은 어쨌든 그걸로 계기로 알았다 그러니까, 순전히 본인이 좋아해도 약간 호기심에 키스한 것도 있고, 약간 좋은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냅다 키스하는 게 나는 조금 놀랬을 것 같은데. 안 놀라셨어요? 어쨌든 그분의 호기심과 책임을 회피하시려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 여자분이. 이거는 기억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도 있으니까. 여자친구한테는 이 얘기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 언니가 이거 보고 정신 좀 차리면 좋겠다. 그 언니가 만약에 보신다면은 앞으로 다른 여자한테 플러팅 하신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여자친구분이랑 예쁜 사랑하세요. 너무 귀여워. 근데 목소리가 뭔가 떨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너무너무 귀엽잖아. 그 다음 세 번째 사연. 세 번째 사연은 짧고 굵습니다. 여자친구가 제 앞에서 트름도 꺽꺽하고 자기 이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맨날 봐달라고 해요. 제발 좀 꺼져 라고 해도 계속 자세히 봐봐. 자세히 봐봐 이렇게 한대요. 제가 정 떨어지니까 꺼지라고 해도 계속해요. 그리고 이건 진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떡해. 이건 진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관계할 때도 트름을 쳐해요. 괜찮을 줄 알고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좀 힘듭니다. 뭐라 말해야 그만할까요? 없는 정 낭비하지 말자라고 해도 계속 하네요. 사귄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왜 저럴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왜 자세히 봐. 아니 근데 사귄 지 반년밖에 안 되셨대요. 사연자분의 닉네임은 듀듀님이십니다. 듀듀님. 계속 트름하는 거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러게 약간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사랑으로 극복하기 챌린지라고? 나는 이게 사랑으로 극복하기가... 근데 이런 거 예민한 사람도 있고 안 예민한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복도나 이런 데 지나다니면서 트름 크게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솔직히 이거 해태로 부부였으면 이혼 사유야. 이거 이혼 사유 될 수도 있어. 듀듀님. 네. 아, 여자들이 다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 어떡해. 혹시 방송 보고 계실까요? 네, 방금까지 보고 있었어요. 먼저 질문할 거. 혹시 여자친구가 오늘 이 사연 보낸 거 아시나요? 네, 알아요. 그때 같이 있었어요. 진짜요? 네. 정말 여자친구가 근데 괜찮대요? 먼저 여자친구가 보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여자친구가 먼저 보내보라 했어요. 아니, 그래서 아니 무슨 내용으로 보낼 게 없는데 이렇게 자기가 먼저 써놓은 거예요. 이걸 진짜 말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아, 본인이 스스로 괜찮다고 하셨네. 반년밖에 안 만나셨다고 했는데. 아, 그니까요. 듀듀님은 그럼 듀듀님은 생리 현상을 트셨어요? 아니, 전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조금. 어쩔 수 없을 때 거의 조금. 참긴 해요. 근데 이게 좀 지금 심한데? 약간 왜냐면은 그건 관계할 때까지 트름을 한다는 거 뭐 운동하시듯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팍 식을 것 같아.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진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아, 어. 진짜 정 떨어져. 여자친구가 뭐래요? 왜 그래? 이렇게 하고 또 해요. 어떡해. 저는 원래 제 솔루션은 이걸로 진짜 스트레스를 듀듀님이 받으시니까 여자친구분이랑 이 방송을 같이 보시면서 이제 반응을 여자친구가 보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여자친구가 자진해서 내가 내 사연을 보내라라고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막 정 떨어지니까 그만해라 이상의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약간 이거는 근데 진지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지하게. 너무 우리 반년밖에 안 됐는데 이대로 가면은 너무 편해지고 솔직히 말하면 좀 비위가 약하다 내가. 내가 사실은 비위가 조금 약해. 그래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내 비위가 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진짜 그 관계할 때까지 트름을 하는 거는 진짜 이것만은 하지 마라. 할 것 같으면 그냥 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딴 데 가서 하고 오던가. 이거는 내가 그냥 너무 여자친구가 지금 이거 방송 보고 있거든요. 여자친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트름 하실 거예요? 고춧가루 꼈는지 봐달라고 하지 마시고 양치하고 오세요 한번. 아니 고춧가루 이게 진짜 최근에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안 그러다가 근데 막 자꾸 저한테 확인하라고 해서 아 보기 싫어. 네가 거울 봐. 막 꼭 제가 확인을 해야 된대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데 너무 모순적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듀듀님이 반대로 막 그렇게 행동하셔도 괜찮으시대요 여자친구분은? 근데 자기는 괜찮대요. 진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한번 역으로 해줘야지 약간 인지하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가 저한테 하나 정 떨어진다고 한 게 뭐예요? 있는데 뭐가 더 심한지 평가를 해주세요. 아니 저는 수족냉증이 있어가지고 수족냉증. 발가락 양말 신거든요. 네. 근데 여자친구가 그게 너무 정 떨어진대요. 발가락 양말이 왜 정 떨어져? 나 트름이 더 정 떨어져요. 벨붕이래잖아요. 근데 저도 벨붕이라 생각해요. 발가락 양말?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거는 비교 안 된다고 옆에 계시면 좀 전해주실래요? 아니 지금 이거 방송 보고 있는데 자기한테만 너무 악플 달린다고 이제 안 한다고. 이제는 트름을 멈추고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낀 것도 하지 말자. 체크해달라고 하지 말자. 에로틱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트름하는 거 그거 하지 말자. 너무 식는다. 오늘 여자친구분이 이걸로 진짜로 고민하신다는 거 알고 있고 다른 반대 반응도 보셨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고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사연이. 그분께 약간 질타는 받긴 했지만 사연은 너무 재밌었다고 말씀해주세요. 여자친구가 너무 다규님 팬이라고 전해달래요. 일단 두 분 예쁜 사랑 하시기를 제가 열심히 바라겠습니다. 듀듀님 그리고 여자친구님 영원히 사랑하시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락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2살 연상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저랑 정말 멀리 살고 있지만 실제로도 만나봤고 연락도 매일매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전 여친은 다 잊었고 연애를 할 거라고. 제가 누구랑 물어보니 예쁜 사람이랑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항상 예쁘다고 해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떨렸어요. 근데 자기보다 1살 위인 사람이 자기를 꼬시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한테 예쁘다고 하다가 나 예쁜 사람이랑 사귈 거야 라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갑자기 새로운 여자가 나를 꼬시는 모습이 좋다 그러면서 나한테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 사람이랑 잘해본다고 해서 저는 말도 못 해보고 연락을 그만해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밤 연락해서 그냥 제 마음을 다 말해보려고요. 이게 벌써 사연이 며칠 전이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매일 1시간씩 전화하고 사진 보내고 언니 친구들 버리고 나랑 전화하고 출근해야 해서 일찍 자야 하는데도 나랑 계속 연락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근데 그거 알아? 내 짝사랑은 언니인데 그 짝사랑 고민 상담을 언니한테 했다. 언니 눈치챈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빨리 나를 떠나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해준 거야? 축하해.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래. 정말 이 마지막에 이 편지 쓰듯이 나는 갑자기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갑자기 편지 쓰듯이 언니한테 편지를 이렇게 남겨주신 게 너무 나는 임팩트가 있는 거야. 너무 아련하고 오늘같이 눈 오는 날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엔딩 너무 좋잖아요. 따링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쓴 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내기 전에 캡처해놓은 게 있거든요? 저한테 카톡으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어머! 어떡해. 진짜 다른 사연이잖아. 왜 이런 실수가 있었지? 잠시만요. 그러면은 제가 실수했으니까 이 사연 마무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연 네네네. 이어서 가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사연 읽고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이거 해결하고. 네.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정리하면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나 봐요. 사연 하나 더 듣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애매하다. 솔직히 말하면은 연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뭔가 이런 애매한 관계를 유지를 하다가 그만둔 느낌? 선을 그은 느낌?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썸을 동시에 타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을 동시에 썸을 다 알아봐. 그러다가 제일 괜찮은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거지. 이거는 근데 레즈들만 그런 게 아니라 헤테로들도 그렇고 그냥 많아 요즘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 본인은 여지 준 적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그냥 예쁘다고 하는 거나 뭐 만나가지고 카페 가고 밥 먹고 이런 거 친구랑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내 여지를 줬다? 뭐 내가 좋아한다고 막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거 아니잖아. 이런 느낌 뭔지 알죠? 내 친구도 최소 2명이랑 썸 탄다고요? 그냥 어차피 이 언니는 다른 사람 만난다잖아.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약간 이럴 때는 혼자 집에서 쿨찜 모드가 필요해. 약간 이거 누구 볼 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래 나도 별로야. 나 싫다는 사람,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안 만나겠다고? 오케이, 응, 가. 나도 별로야. 나도 괜찮은 사람이 나 좋다는 사람도 많아. 이렇게 그냥 집에서 혼자 이런 식으로. 누구 앞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알죠? 누구 앞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 정리를 해야지 그게 제일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다. 자, 제가 방금 좀 전에 잘못 사연 읽은 그 사연 다시 읽어볼게요. 진짜 따링님 사연. 라이브의 묘미. 잘못했어.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곧 졸업을 앞둔 고3 미성년자 레즈입니다. 지금은 그만둔 알바지만 약 10개월 정도 한 알바에서 알게 된 언니가 있습니다.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누가 봐도 부치. 제가 딱 좋아하는 김머부. 하트. 김머부 옆에 하트도 있어. 김머부 하트.
김머부였기 때문에 전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언니는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 만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누구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 연락을 하고 쉬는 날엔 따로 만나서 손잡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같이 카페에서 사진도 찍고 하는 썸이었는데요. 저도 제 마음에 확신을 가졌을 때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다며 제 고백을 거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 달 뒤에 제가 다시 연락을 보내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마음을 키워가다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까지 하고 집도 놀러가고 헤어질 때는 안아주는 사이였는데 제가 좋아한다고 다시 고백하니까 공부가 너무 바빠서 이럴 여유가 없다고 하셨대요. 그럴 여유가 없다. 너무 공부가 너무 바빠서. 지금은 아예 연락이 끊긴 지 한두 달 정도 됐는데요. 아직 마음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연락해볼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다비 언니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사연 진짜 애기들한테 진짜로 나 문물 지난번에 열었을 때 진짜 한 20개 나왔어. 진짜로. 진짜 레드머니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짜증나죠? 아니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랑한다고까지 하고 나는 친구랑 사랑한다고 안 하는데? 언니 대학생이세요 그러면은? 네. 나는 고3이었어 언니. 나는 고3이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도 고3이었는데. 몇 살이에요 언니가? 언니 2살 많아요. 언니들한테 상처받은 여자들 단체 소송이 시급하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럼 이 언니분은 여자친구를 사귄 적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겠는 거야 지금. 이 레즈판에 발에 담글까 말까 나도 헷갈리는 거지. 뭔가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랑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정확히 자기도 그거를 인지를 못하는 건가?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직 자기가 여자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거 같은 게 옛날에 다른 알바하던 친구는 아닌데 같이 알바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좋아하는 걸로 보였거든요. 제 눈엔. 여자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구나. 이쪽인가? 약간 살짝 저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레이더에 걸렸군요. 네. 연락 안 하고 있는데 다시 하고 싶어요. 어쨌든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성지향성을 확실히 그렇게 고정하는 게 조금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그 과정에 지금 우리 잘못 걸렸어.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너무 빠져버렸어. 인지를 안 하고서 또 연락을 하면 상처받을 것 같대요. 맞아요. 근데 이미 2번이나 했고 이제 고3이시고 이제 곧 20이신 거잖아요. 이제 곧 얼마 안 남으신 거죠? 네. 지금은 그 대학생 언니가 약간 멋있게 보일 수 있다? 근데 성인이 돼가지고 조금 이 여자를 만나는 폭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김머부 찾을 수 있어요. 너무 해맑게 웃으시네? 진짜 살짝 내가 폭이 넓어지잖아. 그러면은 더 예쁘고 더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애기예요. 그런 김머부 충분히 찾을 수 있어. 안 본 지 얼마나 됐어요? 안 본 지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몸이 멀어지고 연락도 안 하잖아. 그러면 진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어요. 댓글에 지금 그러시거든요. 세상에 여자는 많습니다 라고 댓글에 있는데 진짜 맞다. 진짜 따릉이 지금 고3이어서 그렇지 고3 끝나고 이제 술 마시고 하면은 저기 우리 홍대로 나와. 내 마음 가지고 논 그런 나쁜 여자. 우리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여자를 새롭게 찾아보는 걸로 할까요? 어떠세요? 좋아요. 그래요. 맞아. 헷갈리게 하는 사람은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여자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진짜 여자 가득하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얘들아. 나오면 세상에 여자가 훨씬 많단다. 생각보다 레즈가 많고 생각보다 바이도 많고 생각보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늘어나요. 학교 다닐 때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나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지금 후반부 2가지 사연 남았는데요. 후반부에 약간 마라맛 한 스푼 약간 살짝 지금 텐션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좀 길다 싶을 때 약간 자극적인 요소가 들어간 걸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마라맛 사연이라고 신청을 해주셨는데 흔쾌히 쾌녀답게 다들 전화통화도 가능하다. 그런 분들 사연 2분 뽑아가지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도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저는 부치 여친과 동거하며 연애 중이에요. 여친과는 알고 지낸 지 2년 만에 연애를 시작해서 곧 100일이 되어가는 중인데요. 너무너무 완벽하고 잘해주는 여친인데 웃음 코드, 대화, 영화, 밥 다 잘 맞는데 딱 하나. 대충 예상이 가시죠? 자,
잠자리가 맞지 않아서 사연을 적어보아요. 여친은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커밍아웃, 걸커 그 자체인데 저는 외적으로 보면 긴 머리에 헤테로처럼 생긴 일스지만 사실 전 뼛속까지 기비였던 사람이라 잠시만요. 수능 끝난 사람들까지는 내가 여기 있게 해줄게요. 근데 지금 너무 자극적이니까 너무 애기들은 잠깐 귀를 닫으세요. 뼛속까지 기비였던 사람이라 지금 여친과의 잠자리가 어색하고 부담스러워질 정도예요. 어떡하니? 여친도 절대 기를 포기 못하는 것 같고 성향이다 보니 서로 맞춰가기에도 애매하고 진지한 대화를 해봐도 누군가 양보를 해야 하나 싶어요. 여친은 스킨십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랑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스킨십은 좋지만 제가 받는 게 이게 정말 좀 말하기도 복잡하고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라 다교 언니에게 조금이나마 조언을 구하고자 적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럴까? 왜 키아 씨는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꽤나 있어. 이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 얘기 하니까 시청자 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다들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거 봐. 나 진짜 못 살아. 여보세요? 이도님. 네. 여자친구분이랑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이 성향을 모르고 사귀셨어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긴 했는데 걸커다 보니까 그렇겠구나 하고 만나긴 했는데 여자친구는 조금 당황한 것 같긴 해요. 완전 누가 보면 완전 일스 긴 머리 헤테로 여성 같으니까 네. 만났는데 근데 알고 보니 뼛속까지 기비인 사람이어가지고 놀랬겠네. 그렇게 놀란 걸로 따지면 여자친구가 더 놀랬겠죠. 놀래시기는. 그 여자친구분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했죠. 그럼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 이렇게 나 사실 뼛속까지 기빈 사람이야 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거짓말 치지 말라고. 왜 안 믿어줘? 아니 여기 지금 뼛속 그냥 기빈 것도 아니고 나 뼛속까지 기비래잖아. 근데 제가 이런 분들을 지금 만나신 지 얼마나 됐다고 했죠? 100일이 되어 간다고요? 네. 네, 이런 주변에 이런 커플이 조금 있어요. 보긴 봤어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보니까 요즘 부투 많기도 하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침대에서 스파링을 한번 뜨고 시작하더라고. 스파링 한번 하면서 야 지난번에 내가 연정이 당해줬지 않냐? 오늘은 너가 한번 이렇게 하면서 순서를 지켜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괜찮다.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자친구 혹시 오늘 사연 보낸 거 알고 계세요? 네. 여자친구 어제 뭐래요? 오늘 혹시 보신대요? 왜 그러냐요? 내 다른 채널에서도 얘기했지만 진짜 부치라면은 한 번 여자친구가 원한다면은 어떻게 맨날 그럴 수가 있어. 나도 어쨌든 내가 뼛속까지 그렇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내가 진짜 내 여자를 사랑해. 내 여자를 진짜 사랑해. 그러니까 한 번 여자친구가 원하면은 그냥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 아니야?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보는 거 어떨까요? 왜냐면은 지금 이도님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지경까지 왔잖아요. 이 상황이. 왜냐면 이러면은 플라토닉이 아닌 이상 어느 순간 한계가 와. 여기 더 잘 맞는 쪽으로 방향을이라고 써있는 댓글 달아주셨는데 실제로 부투브로 만나면 어느 순간 또 그런 포지션이 또 정해진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니까 그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대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경우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힘이 세세요? 네, 좀. 아니 그러니까 힘으로 못 이기면은 한번 양보해줘. 너 한번 이렇게 나 한번 이렇게 띵핑핑퐁 핑퐁 이렇게 어때요? 괜찮죠? 좋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여자친구한테 꼭 말해보세요. 언니 내가 다견이한테 물어봤는데 뭘 진짜 붙이면은 가끔 져주기도 해야 된대.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얘기해보시고 후기 남겨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용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사연을 보내봅니다. 3년 동안 짝사랑한 언니가 있어요. 저는 원래 이성을 만나왔고 여자를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찌저찌 알게 된 언니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10살이 많았고 서로 가치관이나 결이 맞아 그냥 편안하고 잘 맞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자리를 함께하고 자연스럽게 같은 침대에 누워서 말아마시에요. 관계를 했어요. 네, 심지어 너무 좋았던 거죠. 느낌표가 무려 7개 붙어 있어요. 너무 좋았대. 너무 7개. 느낌표가 7개야. 하지만 당황스럽거나 그런 거부감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열려있던 사람이라 그랬던 걸까 싶다가도 아마 그 언니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너무너무 예쁘고 성격, 성향 그냥 완벽에 가깝다고. 그렇게 저희 관계는 이름 없는 관계 FWB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언니 FWB가 뭐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언니 뭐예요 그게? 자기가 그게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FWB 뭐냐면 Friend with Benefit이란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이런 상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거는 다 하지만 딱히 정의되지 않은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FWB라고. 서로가 스킨십을 좋아했고 저 역시도 좋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매드머니나. 그렇게 서로에게 쉽게 멀어지지 못한 채 애매한 선의를 2년 동안 걸어왔고 그 2년 동안 이건 아닌데 그냥 친한 언니 동생으로 보자 라고 했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로에게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했고 그렇게 몇 달을 쌓다가 마음 편하지 못한 관계를 습관인지 정인지 어떠한 이유로 설명도 안 되게 지냈고 생각에 잠기다 결국 저희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냥 진지하게 알아가 보자. 서로 알아가 보자 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런 관계를 2년 동안 걸어왔고 이제 드디어 얘기를 해서 이제부터 우리 서로 진짜로 진지하게 연애 상대를 알아가 보자 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완벽히 정말 완강히 그 언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화가 너무 설레고 좋았지만 이게 썸인지 뭔지 그냥 조금은 마음 편히 관계를 가진 지 1년이 넘었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긴 했어. 약간의 그 죄책감은 약간 덜은 거야. 왜냐면 우리 서로 알아가 보기로 한 지금 이제 사이가 됐으니까.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또 1년이 됐고요. 그래서 그냥 답답해서 먼저 고백을 해볼까 합니다. 그 언니는 성격이 곁에 사람을 두지 않습니다. 바운더리가 정확하고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보다 가차없이 내치고 필요 없다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성격인 언니와 3년을 함께 보내고 있다면 저 시도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3년째 사랑하고 있는데 이 마음 변치 않을 것이 분명한데요.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10살이나 많은 언니, 10살 어린 동생 따지고 들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백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너무 늦은 걸까요? 아 그리고 당연히 그 언니는 30살이 넘었는데 30대 언니들 제발 알려주세요. 마지막이 포인트입니다. 30대 언니들 제발 알려주세요. 점차 체력이 안 좋아지는 건가요?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난 아직 팔팔한데. 이렇게 사연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사연이 들어왔어요. 이분은 음성 변조를 원하셨고 또 아주 제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마지막 사연으로 이거다. 안녕하세요.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마지막 사연이에요. 그럼 용용님은 지금 몇 살이신 거예요? 아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셔도 괜찮으면 네. 20대 초반이에요? 지금 아직도 그 언니 많이 좋으세요? 네. 어떡해. 일단 언니들한테 마지막 질문 먼저 한번 해볼게요. 30대 언니들 지금 계실 거 아니에요? 체력이 많이 떨어지나요? 요즘 들어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셨어요? 네, 살짝. 30대면 오히려 체력 때문에 빨리 선택과 집중을 하실 것 같은데요. 라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에 바운더리가 정확한 여성이다. 그 상대방 여성분이 네. 너무 확실하게 그 고백을 했을 때 뭔가 반응을 딱 긍정과 부정을 딱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하면은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만났고 그러니까 한번 만나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부정적이라면은 지금까지 내가 편하게 연인처럼 간섭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굳이 관계를 정의하면서까지 만나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이 차이가 저 솔직히 말하잖아요. 용용님 만약에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이잖아요. 그러면은 고백하지 말라고 할 것 같긴 해요. 진짜요? 고백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너무 회피하는 것 같아요. 그 언니분이 관계 정의를 내리지 않는 게 어쨌든 책임을 피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게 희망 고문 같기도 하고 약간 어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누리고 그런 관계 정의하는 거는 내 책임은 회피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책임 회피 10살이나 많은데 지금 이런 행동하는 게 솔직히 좋은 어른이다? 그러니까 연애하기에 좋은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그렇게 만나시면서 고백은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네,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서로 알아가 보자 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한 적은 없어요? 네.
안 돼, 안 돼. 본인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를 끝내기 위해서는 뭔가 고백을 해서 끊는 것도, 만약에 고백을 했어, 그 언니가 안 받아줘요. 그러면은 안 만나실 수 있으세요? 네, 저도 그 생각으로 약간 하려는 마음. 아, 그냥 이제 그냥 고백했는데 언니가 안 받아준다면 그냥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그런 의도면은 한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관계를 딱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계속 이렇게 가면은 너무 오래됐어. 고백을 해야지만 내가 뭔가 마음이 정리가 될 것 같다면 그냥 한번 시원하게 하고 그냥 정리하고 연애하세요. 새로운 왜 이렇게 놀래? 내 또래이고 모든 부분에서 잘 하시는 그런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극 초반부터 언니랑 오래 만났으니까 지금 데이터가 언니 위주로 쌓여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려고 넓히면은 언니보다 훨씬 좋은 사람 금방 만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또래랑 예쁜 사랑하세요. 또래도 분명히 좋은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러겠죠. 왜요? 또래는 별로 안 끌리세요? 아, 네. 왜? 그러면은 20대 중후반 언니들은 어때요? 근데 제가 20대 초반이긴 하는데 네. 사회적 그 시선으로 봤을 때는 20대 후반에 가까운 상황이어가지고 일을 빨리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그런 편이에요. 근데 봐봐라. 그럼 20대 중반 안 만나봤잖아요. 네. 아직 안 만나봤죠? 만나보면 또 달라. 이 중반 다 또래들은 다 재미없어. CG에 다 애들 같고 진짜 그런 애들은 어른스럽지도 않고 별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대 중후반 만났는데도 그런 사람 중에서 성숙한 사람 많아요. 안 만나봐서 그래. 안 만나봐서. 그렇겠죠? 그럼요. 많이 만나볼 수 있을 때. 지금 이런 언니한테 계속 붙잡혀 있기에는 용용님이 아까워. 그래요? 그럼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일단 이 언니가 좋은 언니가 아니에요. 10살이나 어린 친구한테 이러는 거는 좋은 어른이 아니에요. 못됐죠. 당연히. 당연히 못됐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댓글에 사연자분이 그 언니를 엄청 좋아하시는구나라고 달려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도 그래, 지금. 언니를 너무 좋아해. 약간의 연상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좋은 언니 아니에요. 진짜 용용님이 내 동생이었으면 진짜 안 돼. 알겠죠? 본인도 그리고 인지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마지막 사연 보니까 지금 따지고 들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이렇게 써있는 거 보니까 본인도 인지하고 계세요. 그 부분 다시 계속 생각해보시고 댓글 반응도 한번 살펴보시고 네, 마음 정리 딱 하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약점 잡힌 게 아니면은 빠져나오래요. 20대 초반에는 약간의 원래 흑역사도 만드는 거니까. 맞아.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어. 나중에 생각하잖아? 그때 그게 후회된다? 내 20대 또래 애들이 다 뭔가 어린 것 같고 언니들 그렇게 막 한참 연상만 쫓던 내가 되게 흑역사가 된다고요.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옵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정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 감사해요. 모두. 그리고 오늘 흔쾌히 다 전화통화에 가능하다고 모든 분들이 가능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STJ는 야무지고 현실적 연애 앞에서 장사 없나? 진짜 ESTJ이고 TJ이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사랑을 하면은 바보 같아진달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 막 이러시고 오늘 내가 이걸 한다고 했더니 엄마가 다음에는 우리 엄마한테는 말하지 못하는 하지만 엄마에게 말해서 조언을 듣고 싶은 그런 거를 엄마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거를 우리 엄마가 들어주는 컨텐츠를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그거는 내가 조금 더 생각해볼게 라고 엄마한테 말하고 싶은 게 다들 뭐가 있을까? 약간 말할 게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1년이라니. 그러니까요. 빠르죠. 그리고 뭔가 제가 너무 진짜 올해 뭐가 바뀐 게 많고 또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로 내가 이 마음을 꼭 한 번은 말을 하고 싶었어요. 실시간으로. 뭔가 중간중간 스트레스 받거나 물론 당연히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뭔가 티내기도 싫고 그래도 티내기 싫어도 귀신같이 알고 막 푸름이나 이런데 DM도 그렇고 막 요즘 막 힘내세요 막 이런 거 많긴 했는데
다들 너무 감사하고 뭔가 그런 걸 티내고 싶지 않은 이유는 내가 뭔가 그런 걸 티냈을 때 뭔가 그게 뭔가 레즈들을 욕보이게 할까봐 여자들을 레즈 아니면 여자들 뭔가 내가 저래서 문제야 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약간 그냥 다 좋은 것만 보여주고 이러고 싶어가지고 티를 안 냈던 건데 다른 분들이 왜 뭐 말을 안 하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티를 안 낸 거다. 내 여자들한테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되잖아. 트로피는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언제 또 라이브를 할 수 있다면은 또 라이브를 할게요.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시고 연말도 잘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사랑해. 오늘도 사랑해. 오사오사. 감사합니다.